분뇨 등 대량의 오염물질을 인위적으로 바다로 흘려보내는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폐수 정화 장치는 허울뿐인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외지인하고 결탁한 누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수시가 대형 마트 측의 의견만을 듣고 휴일을 변경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노동자들과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 속에 결국 백기를 들었는데 그 속사정 취재했습니다. 저는 이건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순 특별법 제정 촉구 특별기획 증인. 오늘은 여순 사건 당시 억울하게 끌려간 아버지를 지금도 잊지 못하는 80대 노인의 원통한 사연을 들어봅니다. 내일이라도 올 것 같아. 예, 아직도 돌아올 것 같아. 고음과 완도를 5개의 교량으로 잇는 사업이 국토교통부 도로계획안에 반영됐습니다. 지역의 기대가 고조되는 가운데 최종 실현 여부는 올 연말쯤 확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많은 양의 축산 폐수를 인위적으로 바다로 배출해온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이어지던 한센인 정착촌, 여수 율촌 도성마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최근 누군가 의도적으로 오수관에 구멍을 뚫어 축산 폐수를 바다에 그대로 방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추적 조사와 함께 감시 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오늘 첫 뉴스 강서영 기자입니다. 도성마을에서 흘러나온 빗물과 정화된 축산 폐수가 바다에 방류되기 직전 한데 모이는 저류조. 정화된 물이 모인 곳인데 분뇨 찌꺼기가 떠다니고 벌레가 들끓습니다. 저류조를 가로막고 있는 이 수문이 열리면 보시는 것처럼 분뇨 찌꺼기가 떠다니는 이 물이 그대로 바다로 방류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축산 폐수를 정화장치로 유입시키는 마을 오수관에 인위적인 구멍이 뚫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적발 당시 영상을 보니 오수관의 축산 폐수가 구멍을 통해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처리되지 않은 원수가 배출이 됐을 때는 공공지역이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 마을의 유일한 폐수 처리 시설은 너무 낡고 오래돼 축산 분뇨를 아예 처리할 수 없는 상황. 주민들은 누군가가 분뇨를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 구멍을 뚫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센인들은 나이가 들어 대부분 축산업을 접었고 주로 수년 전 생겨난 기업형 축사에서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밖에 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 관로에서는. 외지인하고 결탁한 누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건축을 했던 사람인데 저거 뚫으려고 하면 젊은 장정이 최소 1시간은 뚫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 노인들은 뚫을 수가 없어요. 여수시는 해당 구멍 외에 5개의 구멍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오수관에 구멍을 뚫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가 마트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휴일 변경 결정은 철회됐지만 최소한의 의견 수렴조차 없었다며 지역 소상공인들까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최근 여수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문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요일로 정해진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올해는 추석 당일로 변경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달 대형마트들이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마트 노동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주말 휴무가 한 달에 2번밖에 없습니다. 대형 마트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승인을 내준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 노동자들은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수시는 이틀 만에 휴일 변경을 철회한다는 공지를 다시 내걸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마트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 아니었고 의무적으로 변경 요청을 해온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해진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은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과도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감한 문제지만 기본적인 의견 수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건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휴일을 제정해 놓은 그 의미를 여수시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한편 각 지역의 대형마트들은 명절 때마다 조례로 정해진 의무 휴일을 변경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돈과 이익에 눈이 멀어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부정하고 최저임금,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에게 휴식할 권리마저 빼앗으려는 순천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의무휴일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트 측의 요구를 거부해왔고 더 나아가 목포시는 노조 측의 동의를 받아오지 않으면 휴일 변경을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잇는 교량은 섬 주민들의 삶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최근 완도와 고흥 사이를 5개의 교량으로 잇는 사업이 국토교통부 도로계획안에 반영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9년 완공된 구 완도교를 시작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완도군. 6년 8개월 걸려 완성된 이 다리를 통해 완도와 전남 내륙을 연결하는 버스가 다녔고 수산물 수송도 원활해졌습니다. 조각배로 건너다니던 아득한 육지. 그래서 해마다 숱한 인명을 바다에 숨지게 하던 쓰라린 기억들은 이제 먼 얘기로 바뀌어 이고장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철거된 구 완도교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 연륙 연도교 8개가 개통됐고 이를 통해 완도는 관광은 물론 수산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완도 약산에서 고흥 거금도까지 42.4km를 5개의 교량으로 잇는 해안 관광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뱃길을 이용하거나 강진과 보성 등을 거쳐 130km를 돌아가야 하는 거리도 42km로 단축되고 목포, 부산 간 유일한 단절 구간을 이어 서남해안 관광벨트가 막힘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국도 27호선의 기점을 완도 고금도로 바꿔 지방도 835선이 국도로 승격되면 미개통 구간도 국비로 개설할 수 있는 만큼 완도군은 국도 승격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교통 편의는 물론이고 또 농수산물의 물류비 절감과 더불어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곳은 정말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고흥 완도 간 해안 관광도로의 국도 승격을 위한 서명 운동에 참여한 지역민들은 한 달여 만에 12만 명. 지역민들이 염원하는 이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 국도 승격 대상 노선에 선정된 가운데 앞으로 기획재정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 등을 통과해야 올 연말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고흥 녹동과 장흥 수문간 교량으로 연결해 주기를 원하는 지역민들의 서명부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교량이 설치되면 현재 이동거리 85km는 14km로 단축되고 자동차 기준 이동 시간도 1시간 18분에서 14분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교량 건설 촉구 서명에는 고흥과 장흥 주민 15,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여수에서 코로나19 해외 입국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4일 가족과 함께 필리핀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자가격리 해제 전 실시된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3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지만 4차 검사에서 확진자로 확인돼 오늘 강진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섬진강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소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상급기관인 환경부의 조사에 따라 결과가 나오더라도 피해 주민들이 신뢰하기 어렵다며 수자원공사 스스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따른 국가 지원이 마무리되기 전에 수자원공사의 배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순천시 별량면의 한 도로에서 66살 A씨가 운전하던 1톤급 트럭이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트럭은 인근 주유소 담벼락을 연이어 들이받은 뒤 멈췄고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이 사고로 앞서가던 트럭 운전자와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10분쯤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해상에서 루마니아 선적 화물선과 요트가 충돌해 요트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화물선에는 선원 18명이, 요트에도 1명이 타고 있었지만
해경 경비함정 등에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화물선과 요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순 사건 당시 14년도에 본거지였던 여수에서는 많은 민간인이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오늘의 증인 김우송 씨의 아버지 역시 경찰의 실수로 잘못 끌려가 희생당하고 말았는데요. 그 기막히고 원통한 사연을 들어봅니다. 여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특별기획 증인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나면서 난 참 더러운 세상을 살았어요. 가장이 아닌 가장이 됐죠. 친구들은 옛날하고 다 좋은 학교 나와갖고 다 여수부터 살고 했습니다. 여수반도에서 100길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하는 섬 금오도. 선녀가 내려와 놀곤 했다는 이 아름다운 섬은 1950년 7월 그날 6.25 이후 마을로 들이닥친 군경이 인민군 가담자 색출 작업을 벌이면서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여기다 주둥하고 기관총을 놓고 총을 쏴면서 이제 마이크로 동네 사람들 다 나와라.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 다 모이게 한 것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시체가 동네마다 떠댕겨. 시체가. 경찰은 김우송 씨의 아버지도 연행해 갔습니다. 묻고 갖고 가니까 이제 아버지 왜 이래? 그러고 이제 울고 어머니가 울고 이제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니까 아버지 하는 말씀이 나 죄 지은 거 없으니까 바른 대로 이 얘기하면 다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함께 끌려갔다 간신히 도망친 이웃 주민은 아버지가 수장됐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고작 11살에 가장이 되어버린 김 씨에게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죽어야 했는지 의문을 품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논두렁에 풀비하고 산에 가서 뗄나무 만들어놔야지 죽자니 죽을 새가 없었지. 참으로 놓을 시간이 없었어. 아버지 죽음의 경위를 알게 된 건 성인이 된 이후였습니다. 아픈 기억뿐인 고향을 떠나기 위해 무역선을 타려 했던 김 씨는 빨갱이 집안이라는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수첩을 내러 가니까 여수 항만청에 가니까 수첩을 내니까 예항 불가라고 빨간 줄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 왜 예항 불가 되냐? 집안 내가 그 사상 가진 사람이 있네요. 알고 보니 여순 사건 당시 인민군에게 단 한 번 길을 알려줬을 뿐인 자신의 사촌형이 반란군에 가담했다며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갔던 그날 군경은 큰아버지를 잡으러 왔다가 이름이 비슷한 자신의 아버지를 잘못 연행해 갔던 것이었습니다. 유종 큰아버지, 유일이, 유삼이, 유건이 유자 돌림해 갖고 사실은 유종이를 그 지서 순경들이 잡으러 와갖고 이름이 비슷하다고 아버지를 잡아갖고 물어보지도 않고 묻지마 살인을 한 거예요. 벙어리가 살고 봉사가 사는 세상이니 낯선 사람에게는 길도 가르쳐주지 말라고 당부했던 아버지. 그렇게 숨죽이며 살았지만 결국 허망한 죽음을 맞게 된 아버지. 김우송 씨는 아직도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안 돌아가신 것 같아. 내일이라도 올 것 같아. 예, 아직도 돌아올 것 같아. 그립지요. 왜냐면 나 힘들면 아버지 생각이 나. 72년 동안 품어온 김 씨의 소원은 단 하나뿐입니다. 나는 원이 아버지 명예훼손 한 거 보상받아야 하고 우리 형제간들 참 취업도 못하고
서름서름 다 받으면서 그런 명예회복 또 보상 이것만 있으면 나 그냥 이 멍들어 있는 가슴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최근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여수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나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족회와 시의회, 지역 정치권과의 유기적 협력은 물론 지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의대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음 회기에 통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관련 2개 조례안에 대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종합적인 통합안을 마련해서 다음 회기 때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소비자 보호와 아파트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창업지원주택 건립계획안 등 일부 안건은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의회는 또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을 주제로 박람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광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제 에코스틸 박람회 타당성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25년 개최를 목표로 철강이 열어가는 미래사회의 비전이란 주제를 담아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행사가 철강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 승인 신청과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마그네슘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시는 서울대 마그네슘 기술혁신센터 전남 테크노파크와 함께 순천 해룡산단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룡산단 마그네슘 클러스터 인프라를 연계 활용하고 참여기업 기술 지원은 물론 연간 기업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15개 사업에 2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방비 16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